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가 휴가를 가는 관계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종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번 주 휴가는 좀 서로 맞춰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면 이번 주에 우리 남측 관리 인력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우리 측 인력의 개성공단 체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김영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인프라, 전기나 통신 등 분야의 인력이 체류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개성공단 상주 인력 파견을 통해서 공단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 간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란 지난 14일 남북이 채택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의 주요 이행사항을 협의할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죠. 김영석 대변인은 공동위의 기본 임무 및 구성, 분과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활동 주기 등이 북측과의 주요 논의사항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1차 공동위 개최 날짜를 합의하고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가동은 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개성공단은 그러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고요. 이게 이산가족 상봉도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아직 북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측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이번 주 중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다음 달 25일을 금강산 회담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 8월 말 9월 초로 좀 빨리 하자고 수정 제의해둔 상태인데요. 통일부 김영석 대변인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취지와 함께 북한이 수정 제의한 상황, 남북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정부는 북한의 수정 제의에 대해 그리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려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두 사안에 대한 분리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당초 우리가 제시한 다음 달 25일이나 그 이후를 회담일로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당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제 김 제1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당의 선군혁명 위협을 다그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중요한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회의 일시나 장소는 알리지 않았는데요. 아마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 국가라는 전제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군조직 확대 개편 등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풀이하자면 국제사회에는 우리가 핵무장을 바탕으로 정세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 북한 인민과 장병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북한이 한반도 대화 국면 속에서도 군사력 제고를 놓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다소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조이려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다만 대북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이제 화해 무드에서 북한이 긴장 국면 때처럼 실전 핵무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반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중국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어제 북한을 찾았습니다. 우 대표는 평양에서 북한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만나 육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유화적 태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우 대표가 방북, 대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육자회담 등의 다자대화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중국 창완치안 국방부장도 19일 워싱턴에서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3자 회담이나 4자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대북 대화 재개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로 넘어가서 시리아가 며칠 전에 있었던 화학무기 참사로 계속 시끄러운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곧 시리아를 공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지난 21일 발생했죠.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요즘 경악하고 있는데요. 서구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 공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인데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익명의 서구권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시리아 정부 측 군사시설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를 3개국 정부가 군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 대부분이 현대전쟁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관계자는 공습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계속되는 게 아닌 일회성이고 서구 국가들이 반군편에서 직접적 군사 개입을 지속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네. 유엔 조사단도 지금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참사와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유엔 조사단이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 현장에 파견됐지만 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공격 주체가 시리아 정부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다마스쿠스에서 출발해 구타로 향했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토양이나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등 실험실 분석을 위한 표본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들은 21일에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 시리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다마스쿠스의 숙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에 유엔은 24일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 고위 대표를 다마스쿠스로 보내서 압박한 끝에 겨우 이제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냈는데요. 네. 그러나 조사단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사드 정권이 이미 증거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구타 지역을 로켓 등으로 공격해서 증거 인멸의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26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화학무기 관련 주장을 전면 방박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시리아 내정 개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후원장담했는데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도 이번 공격이 반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유엔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해도 아사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 공격 주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참 화학 로켓은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은 황준호 기자 대신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